안녕 친구들, 신짜오 까빠. 자, 선생님은 문화 1, 가족이랑 가족 간의 호칭에 대해서 같이 배웠던 경용쌤이에요. 선생님이랑 이제 문화 파트에 대해서 같이 할 건데, 이 문화 2 파트는 베트남의 음식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예요. 베트남 음식에 대해 배우면 어떻게 배워요 선생님? 하면은 이 베트남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식 4가지를 선생님이 선정을 했어요. 이 4가지 음식과 그 다음에 워크북에 있는 단어들 있죠. 베트남의 음식 같은 재료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단어들 같은 경우에 이 단어들을 어떻게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처음에 이제 베트남의 음식 4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머리띠 쓰고 왔는데 이제 연말이라 가지고 이제 루돌프 머리띠 쓰고 왔거든요. 자, 보기 불편해도 선생님 귀엽게 봐주시면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나온 음식은 이제 퍼라는 쌀국수라는 음식이에요. 자, 아마 베트남 갔다 온 친구들은 아마 이 쌀국수 냄새가 어떻고 맛이 어떤지 먹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못 먹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되게 약간 자주 봤던 음식일 거예요. 한국에서도 지금 쌀국수 되게 인기가 되게 많죠. 자, 쌀국수라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면은 베트남의 전통 음식으로서 되게 약간 가격도 싸고 맛있어가지고 지금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을 한 가지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은 쌀국수를 꼽는 음식, 쌀국수로 꼽는 음식이에요. 자, 쌀국수 음식 선생님이 이제 베트남에서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여주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에 야채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안에 고기가 있죠. 자, 그리고 국수는 잘 안 보이는데 안쪽에 잘 숨겨져 있습니다. 자, 뜨거운 육수랑 같이 해가지고 이 국수랑 고기랑 야채랑 같이 떠먹는 거를 쌀국수 먹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매우 뜨겁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친구들 베트남에 가보면은 이렇게 생긴 쌀국수집 가가지고 쌀국수 한번 먹어보면 되게 한번 선생님이 국수랑 그 다음에 야채, 그 다음 고기를 넣어서 이렇게 뜨거운 육수랑 같이 먹는 거 쌀국수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기억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 발음 한번 선생님이 한번 더 해주고 갈게요. 자, 이 버라는 쌀국수라는 음식 버. 자, 근데 이거 발음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 앞에 버라는 발음은 이 이빨, 앞에 이빨, 앞니 2개 있죠. 앞니 제일 큰 거 2개. 이 2개랑 입술이랑 같이 마찰시켜서 내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붙였다가 떼면서 내는 소리로 버라는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음식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음식은 이제 반미라는 음식인데 이 반미라는 음식은 한국의 샌드위치,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랑 똑같은 음식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다른 게 우리가 먹는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식빵 사이에 이제 먹을 걸 재료들을 넣어서 먹는 음식인데 이 반미 같은 경우에는 바게트 빵을 사용해서 핫도그처럼 반에 갈라서 안에 이제 고기나 야채 같은 걸 넣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먹기 싫은 게 있으면은 빼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는 음식이라서 이걸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이 반미도 똑같이 쌀국수랑 똑같이 되게 가격도 싸고 되게 맛있어가지고 베트남에 가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반미를 약간 그 봉지 같은 데 있죠. 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되게 싸들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 이 반미라는 거는 이름도 한번 알아보고 할게요. 이 이름에 뜻이 있는데 이 반미라는 거는 앞에 반 이거는 빵을 얘기하는 거고 미는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빵이다 해서 이 바게트 빵을 의미하는 걸 반미라고 해요. 자,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음식의 이름으로 바뀐 건데 이 음식 되게 싸고 맛있고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길거리에서 자주 들고 다니는 음식이다. 자, 샌드위치 같은 음식이다. 이런 거 되게 알아주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이제 반미 같은 경우 길거리에 쌤이 많이 들고 다닌다고 그랬었죠? 이게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이유가 되게 먹기가 간편하고 되게 빨리 만들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이 반미 그 파는 가게인데 이 파는 가게 안쪽을 보면은 이 안에 빵 정돈돼 있죠. 빵이 이렇게 주르륵 준비돼 있고 그 다음 안에 고기랑 야채 그 다음 소스까지 보이죠? 이 소스랑 야채랑 고기랑 다 이제 주문을 해요. 선생님 저는 뭐 반미 계란 반미가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자 주인장께서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빵 하나 골라서 고기를 넣어주고 소스를 넣어주고 야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계란 반미 먹고 싶으니까 계란을 넣어줘서 이렇게 파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줄 때는 되게 봉지 같은 경우에 담아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되게 들고 다니면서 먹기도 편하고
되게 가격도 싼 음식이에요. 자, 이거 근데 반미 같은 경우에는 발음할 때 아까처럼 발음할 때처럼 더로 발음하면 안 되고 약간 입술과 입술을 붙여서 마찰시키는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처럼 이렇게 발음해버리면은 이 배가 아니라 V 있죠. 이 V 배로 발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자, 선생님 따라해서 입술과 입술을 붙였다가 떨어뜨리면서 내는 소리 반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식 넘어가면 분짜 이런 음식 분짜라는 음식인데, 이 분짜라는 음식은 옆에 보이는 음식이에요. 옆에 보이는 음식인데, 이 분이라는 글자가 쌀국수의 국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라는 글자는 옆에 있는 고기 있죠. 이 고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합쳐서 같이 먹는 음식이다 해서 분짜라고 해요. 자, 이 분짜 같은 경우도 되게 베트남의 대표하는 음식인데, 이 분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고기랑 이 국수를 싸서 소스에 같이 찍어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가격도 되게 싸고 맛있기 때문에 이 소스는 선생님이 먹어본 바로는 되게 달아요. 되게 달고 짠 소스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이 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줄 거면,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먹었던 분짜 사진인데, 이 어깨에 흰 그릇 위에 올라와 있는 게 국수면이에요. 국수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게 고기랑 소스인데, 고기랑 소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담아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제 고기가 있는 소스에 이 쌀국수를 넣어서 같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향채 같은 경우는 야채인데 같이 싸먹으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먹으면 되게 건강해지겠죠. 자, 분짜. 자, 한 번 더 발음해 줄게요. 분짜.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 아까처럼 배가 있기 때문에 입술과 입술을 붙여 발음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다음 음식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음식은 만세오라는 음식인데, 만세오는 이제 약간 앞에 음식과는 좀 다르게, 이거는 이제 앞에 반미처럼 약간 반자가 들어갔죠. 반자가 들어간 음식은 약간 빵과 관련이 있구나, 아니면은 밀가루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거는 근데, 반세오라는 음식은 이 옆에 지단 같은 노란색 지단이 있죠. 이 노란색 지단에 야채랑 고기를 넣어서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소스 있죠. 이 소스랑 같이 이걸 지단을 잘라가지고 이 야채, 고기, 소스에 찍어서 같이 먹는 음식이라는 거. 이것도 되게 약간 가격이 비싸지가 않고 되게 약간 베트남 식사람도 되게 즐겨 먹는 음식이라서 되게 나중에 베트남 한번 가보면은 먹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더 발음해 볼게요. 만세요. 똑같이 앞에 배가 들었기 때문에 입술과 입술을 붙여 발음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영상 하나를 볼 건데, 이건 이제 EBS에서 만든 영상인데,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지, 그리고 또 그 약간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걸 되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보는 거니까 한번 부담 없이 봤으면 좋겠어요. 베트남의 오래된 수도 하노이에서 볼 수 있는 분주한 아침 출근길. 오토바이들이 많이 서 있는 이 쌀국수 가게에서 첫 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침 9시, 출근길에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맛이기에 아침부터 문전성시를 이루는지 궁금한데요. 직접 쌀국수를 주문하고 받아가는 셀프 식당이랍니다. 아침 9시에 이 정도 줄이면 맛은 기대해도 좋겠죠? 국수를 담는 사람 따로, 뜨거운 국물을 담아주는 사람 따로. 대박집답게 쉬지 않고 요리를 내는데요. 기다리는 줄에 서 있어도 소고기 육수의 향이 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많은 쌀국수는 원래 하노이가 고향인데요. 종류만 해도 200가지가 넘죠. 베트남 전쟁 때 보트 피플들이 외국으로 나가 국수집을 차리면서 세계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원래 전통 쌀국수는 소고기 육수는 안 썼답니다. 농사를 짓는 베트남에선 소고기를 잘 먹지 않아 닭육수를 썼었다는데요. 프랑스 식민 시대를 거치면서 쌀국수의 맛도 달라지기 시작했다는군요. 쌀국수와 함께 먹는 튀김빵도 꼭 먹어줘야 한답니다. 소고기 육수 향이 진하고 담백한 데다 야채 향이 잘 섞여서 식욕을 돋웁니다. 빵도 이 국물에 찍어 먹으니 고소하네요. Bây giờ ăn sáng hay là ăn trưa? Đây là ăn sáng. Ăn sáng à? Ăn sáng luôn thế? Ở Việt Nam dạy muộn, đường đông Xung quanh đây có nhiều nhà hàng à? cũng rất nhiều, nhưng hàng này là ngon nhất. Ngon nhất. Gia truyền có hàng trăm năm rồi. Hàng trăm năm. Gia truyền hàng trăm năm. 100년이나 된 국수집. 100년을 이어온 비결은 뭘까요? Thì món phở ở đây là món đặc sản của người Việt Nam. Ra là các nước đến ai cũng đều thích món đặc sản của Việt Nam. 수줍은 듯 별거 아니라고 하시지만 세월을 넘어선 단골이 그 맛을 증명해 줍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볼 건데, 아까 아시크 나와서 뭐라고 하셨죠? 아, 여기가 근데 되게 쌀국수집이 되게 많은데, 여기가 제일 맛있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었죠? 어떠일라 응원엿? 라고 했죠. 응원엿? 응원은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제일 맛있다. 엿? 제일이라는 뜻이고, 응원은 맛있다라는 뜻이에요. 응원, 응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응원. 자, 그럼 어떤 식점에 가가지고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니면 어머니 밥이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응원, 매어이, 응원. 엄마 맛있어요? 매어이, 응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저녁에 한번 밥 먹으면서 엄마한테 엄마 정말 맛있어요? 응원이라고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단어들 한번 배우러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딱 보면은 이게 뭐죠?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요? 딱 고기들이 있죠. 딱 보면은, 자, 고기를 베트남어로 텟이라고 해요. 베트남어로 텟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선생님이 한번 발음이랑 쓰는 것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봤던 고기. 그러니까 뭐였죠? T 쓰고, H 쓰고,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T 한 번 더, 그 다음에 아까 성조가 하나 있었죠? 낙이라는 성조인데, 이거 선생님은 저번에 배웠었어요. 맞죠? 어떻게 발음했냐? 찍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텟, 텟, 텟. 그대로 쭉 내려서 텟, 텟 이라고 발음해주면 돼요. 자, 선생님 한번 못 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써볼게요. 자, T 쓰고, 자, H 쓰고, 다음에 I,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성조까지. 이거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텟. 고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한 번 더 봐주고, 그 다음 단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다음에 있는 거는, 선생님 딱 봐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야채들이죠? 이 야채들은 라우라고 해요. 라우.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쓰면서 한번 말해줄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라오가 할 때 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가 들어가고 그 다음 우가 들어갔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얼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 얼자 같은 경우에는 L이랑 똑같이 발음하면은 틀린 단어가 돼버려요. 성조는 없기 때문에 성조 없이 발음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발음해 볼게요. 라우. 아마 이 발음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 발음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자, 이 발음은 앞에 혀가 있죠. 혀를 앞쪽에서 내는 게 아니라 뒤로 말아줘야 돼요. 혀를 가장 목구멍 쪽으로 되게 붙여서 쭉 말하는 식으로 만 상태에서 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라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나야 돼요. 한번 더 해볼게요. 라우. 자, 혀를 맨 끝까지 말아서 발음 내는 소리다. 한번 더 적어줄게요, 선생님이. 자, R, 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오 해서 라우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그 다음 한번 단어 놓아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이미 나와버렸는데, 자, 이 고기 중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뭐 닭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소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닭고기에 대해서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한번 알려줄게요. 자, 닭을 베트남어로 껑가라고 해요. 껑가라고 하는데, 이 가가 후엔이 있기 때문에 내려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성조는 항상 발음해줘야 된다는 거. 자, 근데 껌가가 닭이면은 닭고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까 고기가 뭐였죠? 아까 고기가 tit 이었죠, tit. 그러면은 이제 앞에 붙여주면 돼요. 이 건을 앞 빼버리고 붙여서 닭가라고 하면 닭고기가 되는 거예요. 자, 베트남에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앞에 왔죠. 근데 선생님 이거 그대로 읽으면 고기 닭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게 베트남 같은 경우는 좀 순서가 좀 달라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말이 앞에 말을 수식해요. 그래서 닭이 앞으로 쭉 와서 닭, 그 다음에 틉이 돼서 닭고기라고 읽는 거예요. 자, 선생님 한번 써줄게요. 자, 처음에 틉, THIT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가를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삭수서 발음해보면 틉가라고 하죠. 선생님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천천히. T, H, 그 다음에 I, T 적고, 그 다음에 성조, 성조, 그 다음에 G 적고, A 적고, N까지 하면은 가 해서 닭고기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도 고기 종류 중 하나예요. 자, 이번에 고기는 돼지고기에 대해 배울 건데, 베트남어로 돼지를 껑런이라고 해요. 껑런. 이렇게 넛을 돼지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랑 똑같이, 아까 닭고기가 어떻게 했었죠? 아까 텟가였죠. 이것처럼 앞에 똑같이 텟을 붙여주면은 돼지고기가 돼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텟런 하면은 돼지고기가 된다는 거. 텟런에서 돼지고기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면 좋겠고요. 자,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자, T, H, 그다음에 I, 그다음에 T, 그다음에 랑 찍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L, 그다음에 에다가 N까지 한 다음에 랑 똑같이 찍어주면은 텟. 앞에 고기를 뜻하는 텟. 그 다음에 돼지를 뜻하는 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 아까 뭐라고 했죠? 고기 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돼지고기라고 읽어야 맞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말이 앞에 말을 수식해서 돼지고기라고 한다는 거. 선생님 한번 더 천천히 적어줄게요. 자, T, 자, H, 그 다음에 I, T 하고, 그 다음에 난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옆에는 L, 에다가 N까지 해서 랑 찍어주는 것까지 해주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단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똑같이 고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마지막 하나 남은 고기, 소고기를 한번 배워볼게요. 자, 소는 베트남어로 껑버라고 해요. 껑버, 껑은 성조가 없죠? 껑버, 이건 내려가는 성조, 후엔 성조가 있기 때문에 쭉 내려와줘야 돼요. 껑버라고 읽는다는 거. 이렇게 소면은 돼지 친구들 이제는 알 수 있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소고기를 말하려면? 자, 맞아요. 듣버라고 해 맞겠죠? 듣버 한번 적어볼게요. T, H, 그 다음에 I,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배에다가 에다가 N까지 하면은 여기다 성조함 적어줘야 되고 낭 찍어주고 뭐가 되겠죠. 자, 한 번 더 천천히 적어볼게요. 자, T, H, I, T, 그 다음에 요낭, 그 다음에 배,
에다가 웬까지 해서 뱃버라고 하면 소고기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이제 그 야채로 넘어왔어요. 야채. 자, 야채. 이거 야채 이거 뭐로 보이죠? 자, 이거 파예요, 파. 이 파는 베트남어로 한이라고 해요. 선생님, 아까는 근데 고기라 말하는 단어가 있었고, 야채라 말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고기는 티시였고, 야채는 라우였어요. 근데 선생님, 근데 여기는 왜 라우가 없어요? 라고 하는데, 이 단어 파 같은 경우에는 라우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한이라고 하면은 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라우를 쓰지 않는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고, 이거 그냥 바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한이었죠? 자, H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아 적어주고,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H까지 한 다음에 when 해서 파라는 뜻이죠. 자, 한 번 더 전체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약어주고, 부어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아, N H 한 다음에 when 해서 하면 파 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똑같이 야채 종류 중 하나 양파죠. 양파는 베트남어로 한떠이라고 해요. 한떠이 한번 써볼게요. 자, H 써주고 앞에 파 있죠. 앞에 파가 뭐였죠? 파가 한이었죠. 한까지 써주고 판에다가 양파인데 파에다가 양이라는 단어가 붙였죠. 그래서 이걸 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붙여서 보면 양파가 되는 거예요. 이 떠이라는 거는 이제 어린 친구들은 잘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이 떠이라는 거는 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서쪽을 의미하는 뜻인데 서쪽에 이제 누가 있죠? 서쪽에 유럽 국가들이 있죠. 유럽을 옛날에 서양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양자를 따와서 서양에 있는 파다 해서 양파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근데 저희가 소고기 얘기할 때 선생님이 가 소고기라 했어. 고기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뒤에 있는 양이 앞에 한을 수식해줘서 앞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양파가 돼버린 거. 이건 참고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앞에 H, 그 다음에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H 한 번 더 적고 이렇게 적을게요. 자, T, A, Y인데 모자까지 써주고 성조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한떠이 하면 양파를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다음에는 똑같이 야채예요. 다음 야채는 뭐죠? 오이죠. 자, 오이는 베트남어로 즈어쪼이라고 해요. 즈어쪼. 자, 이거는 약간 발음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왜냐면은 베트남은 되게 긴 나라죠.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베트남 선생님이 한번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그렸을 때 베트남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지렁이 아니고요. 자, 베트남으로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하노이, 여기가 호치민이라는 도시인데 베트남 되게 길잖아요. 길기 때문에 이쪽 위에 부분을 북부라고 하고 이쪽 밑에 부분을 남부라고 해요. 남쪽, 북쪽에 생각해주면 좋겠어요. 이 남쪽 같은 경우에는 이 오이르 같은 경우에 앞에 D가 있었죠. 앞에 D가 있고 여기도 D가 있는데 위에 쪽 같은 경우에 이거를 지읒 발음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듯이 어떤 지각했다 할 때 지읒 그 발음으로 읽고 밑에 표정 같은 경우에는 이응으로 읽어요. 약간 이응식으로 해서 만약에 아까 말했던 단어 한번 적어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 유, 아, 지, h, u, o에다가 모자까지 하고 성조에 t까지 적었죠. 이 같은 경우에는 북부식으로 약간 북쪽식으로 읽는다고 하면은 지어쪽이라고 읽히고 남부식으로 읽는다. 아까 이응으로 읽는다 그랬죠. 위에는 지읒이라고 읽는데 밑에는 이응이라고 읽는다. 그래서 밑에 쪽으로 읽으면 이어쪼이 돼요. 이어쪼, 저쪼 둘 다 맞는 단어예요. 자, 근데 우리는
위에 쪽, 북부 쪽에 발음을 써서 지어쪼이라고 읽어볼게요. 지어쪼, 지어쪼. 자, 그럼 한 번 더 선생님 천천히 적어볼게요. 자, 지, 으, 아, 세, h, u, 오까지 하고 t까지 하고 난까지 해서 지어쪼 하면은 오이 라는 거 잊지 말아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랑 헤어질 시간인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해 주고 갈게요. 자, 숙제. 선생님이 이번에 부모님, 선생님, 그 친구들한테 반미 밀키트라는 거 하나 보내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반미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키트 같은 건데 이거를 선생님 친구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반미를 만들어서 이 반미를 다 만든 사진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반미 만드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줘도 좋아요. 자, 이거 만약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은 선생님이 딱 보고 아, 이 친구는 되게 진짜 잘했구나 라고 해서 소가점을 더 줄 거예요. 자, 이제 점수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되면은 선생님이 큰 선물 하나 줄 거니까 꼭 영상으로 찍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진짜 영상을 못 찍겠다 하면은 사진으로 찍어도 되고 사진이나 영상만 제출해주면 되니까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영상을 제출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워크북에 숙제가 있죠. 이 워크북 17페이지, 18페이지 숙제 같은 경우에는 따라 쓰고 안에 빈칸을 채운 다음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클래스룸에 올려주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숙제 꼭 해올 거라 믿고 선생님은 이제 갈게요. 저번에 1주차 때 우리가 마지막에서 어떻게 했었죠? 벤갑라이 어떤 뜻이었죠? 다시 만나요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만나요. 자, 그러면 헨갑라이 하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친구들.